수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혜입니다. 어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아왔다면 사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깜짝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아직도 여럿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증권사들도 아이러니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역전쟁이 잠잠한 틈을 타 우리도 중국처럼 비장의 카드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 이틀째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8% 오르면서 230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300선 위로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162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192억 원 정도 매도세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78% 오르면서 81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역시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나홀로 기관은 11억 원 정도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이 경계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르면서 7,330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29% 오르면서 2,79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4% 소폭 내리면서 94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로 볼 수 있는 골드 값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현재 골드는 0.02% 소폭 내리면서 1259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원유 공급 사태가 아직까지도 차질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0.28% 오르면서 7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어제 2%대 오르면서 2,815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이후로 2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이어서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올랐는데요. 1.32% 오르면서 28,6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계속 700만 원대를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현재 비트코인과 에이다만 오름세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먼저 퀀텀입니다. 퀀텀은 0.57% 내리면서 9,5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만이 1%대 강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000원대로 가격이 거래가 중이고요. 현재 2위에 비트코인, 3위에 에이다, 4위에 어제 룸 네트워크였던 코인은 6위로 밀려나면서 5위에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첫 번째는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Dow has best in a month as financials and industrials rally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금융주와 이 산업주의 랠리로 다우지수가 한 달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는요.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주식시장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부 은행들이 실적 예상치를 상향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다면서 반면에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뉴욕 증시는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Oil prices finish higher with Brent up sharply as traders weigh global supply disruptio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국제 공급에 대한 우려로 이 유가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는요. 뉴욕 상업거래소의 유가는 리비아 등 산유국의 생산 차질 우려와 캐나다 생산 재개 기대가 혼재하면서 소폭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오펙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 측에 낮은 가격을 계속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의 바람처럼 유가는 다시 낮아지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자,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현민 멘토님 만나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닫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도 악재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는 연이어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간단하게는 좀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상승세로 열어두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일단 지난 주말 미국과 그리고 중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지만은 정작 주식 시장에서는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부 은행들이 실적 예정치를 올려잡았다는 소식에 일단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일단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보다도 일단 탄탄한 미국 경제에 더 기대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단 관세부가 외에도 지금 추가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점이 일단 투자 심리를 일단은 안정에 일단 도움을 준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 또한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부터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양호한 지표로 일단 나왔는데 6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죠. ETI가 일단은 108.94로 일단 전월을 107.72보다도 일단 확장되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증시 오름세가 이어가자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엔 한일 파트너스의 일단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일단 시장의 무역전쟁 위험성을 일단 무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증시 랠리가 마지막 만세가 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가 일단 실적 시즌의 기대감이 일단 상승 보인 이후에도 분명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일단 하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무역전쟁 관련하여 일단은 하락세도 일단 전반적으로 무역전쟁 자체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더 없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열어두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무리하게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도요. 계속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큰 눌림 자체를 주기 때문에 하루 전일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을 때 확실하게 큰 눌림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적 접근이 일단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이 무역전쟁 같은 외부적인 것들보다는 경제지표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최근 지금 등락 자체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유가의 경우는 오펙 6월 정례 이후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방향성을 잡을 것을 일단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란 제재와 그리고 리비아 및 베네수엘라 등의 일단 생산 문제 차질 등에 따라서 일단 공급 부족으로 일단 최근 변동성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제재나 공급 차질 우려는 당연히 상승세를 나타나는 게 일단 당연한 방향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일단 증산 자체와 그리고 캐나다의 싱크로드의 예상보다 빠른 일단 생산 재개 자체가 유가에 일단 반락을 일단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원유 시추 업체죠.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에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863개로 지금 전주 대비해서는 5개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단 100개가 늘어났는데요. 캐나다 오일샌드 채굴 업체인 싱크로드가 운영하는 성코에서는 7월 중으로 일단 원유 시추가 일단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일단은 이달까지 운영이 좀 재개가 일단 시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봤었는데 조금 전망보다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제재, 수출 차질에 대한 공급 위축을 일단 상쇄를 하면서 지금 여유 생산 능력까지 모두 일단은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리비아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 우려가 생겼을 때는 일단 이러한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해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급등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일단 상방으로 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미국의 증산 문제와 그리고 캐나다의 이러한 다시 한번 생산 자체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 할 때 단기적으로 계속 눌림 자체가 조금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고 아까 전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처럼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상승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도 단기 트레이딩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시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입니다.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냉장고를 좀 사본 사람만이 알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이라면은 이제 냉장고를 다 사보셨을 텐데요. 이제 월가의 영웅이 피터 린치의 투자 병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장을 보더라도 조금 더 좋은 품질과 그리고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사지만은 사실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충동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도 비교 분석을 또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품질에 대해서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분석과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또는 팔 때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드리고 싶어서 가이드를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장 트레이딩 전략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FX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로FX의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보였던 부분이 지금 어제 22회 드라기 총재의 일단 발언이 좀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22회 총재가 일단 펀더멘털이 좀 양호하다라고 일단은 주가에 힘입어서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독일의 무역지표 개선 등까지 일단 견고한 흐름 보이는 부분도 일단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으나 파운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외무장관이 브렉시트 관련해 전격 사임을 하자 정치적인 이슈로 일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는데 이런 영향 뭘 포함하여 유로FX는 마지막에 이제 미국장 자체가 열리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전일 일단은 저는 매수 대응에서는 고점을 크게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 고점 부근에서 쉽게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세로 시가하고 저가 라인까지 대응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차트는 5분봉입니다. 지금 5분봉으로서 조금 더 움직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현재 자체는 매수로서 일단 유로FX의 경우에는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렸을 때는 1.187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금리 움직임 자체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전일 시가하고 그리고
당일 저가 라인 자체가 전일 시가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금일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0선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1.185 라인 부분, 전일 고점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열어둘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아래에 붙어 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전거래 저가 라인도 무너질 수 있지만요.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1.185 라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 1.187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열어두신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의 경우에는 어제 조금 장중에 많이 등락 자체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캐나다의 생산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제 74달러대에 쉽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저희는 계속 74달러를 안착하기 위한 모습 흐름 자체를 보였으나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금일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시가 호가 라인이 붙어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전일 74.10 라인에서 저항을 맞았던 만큼 쉽게 아직 아시아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일 매수 대응 자체는 전일 고점이었던 74.18과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74달러에서 안착만 했을 때는 매수적 접근으로서 이제 매수 방향으로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냐? 일단 74.80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다시 한번 당일 저가로부터 한 100틱 위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라인이 지금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었거든요. 전일 고점이 74.28인데 74.28로부터 약 100틱짜리는 73.28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일 저가 라인 안에서 좀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적 접근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고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73달러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도 지금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지금 아래쪽에서 붙어있으면서 강한 지지 역할을 받으며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1260 라인대에서 바로 매수로서 따라붙기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 줬을 때 1259 라인대에서 지지받듯이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1255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으나 1260 라인대가 일단은 돌파됐을 때는 당일 시가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전일 고점까지 1266 라인과 그리고 1270 라인까지도 열어두면서 당일 100에서 120틱 정도까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140틱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나 지금 골드의 경우에는 진폭 자체가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일 저점으로부터 약 100틱까지도 위쪽으로 열어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만 살짝 살펴보면요.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전일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일도 시가 저가 라인을 일단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5분봉 차트로 일단은 위쪽으로 좀 더 열어줬을 때는 지난 6월 21일이죠. 7358 라인까지도 금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쪽으로는 7358 라인대까지 그리고 미국 지수의 경우에는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게 유리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요. 무리한 대응보다도 일단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